네 번째 세션입니다. 전공 취업 동아리를 발표하실 참여 학생 5분을 모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덕과 수업 연구회라는 동아리의 대표고요. 네, 오늘 발표를 맡은 윤리교육과 장다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 도덕과 수업 연구회라는 동아리는 윤리교육과 학과 스터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과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범대이다 보니까 교사로서 도덕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또 졸업한 선배님들의 임용 합격 수기를 통해서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아웃라인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범대학은 매년 말에 사범대학 모의수업 콘테스트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동아리를 통해서 연습을 해서 이 행사에 선발됨을 이제 목적으로 했고요. 또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을 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덕과 수업 연구회라는 동아리는 중등 임용 시험과 교육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 스터디입니다. 참여 학생은 윤리교육과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2019년 기준으로는 총 16명이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 진행은 작년에는 13회차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전문가 특강 2회 진행을 했고 OT 1회 그리고 저희 도덕과 수업 연구회 주 활동인 마이크로 티칭 수업 시연을 총 10회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이제 1, 2학년 때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한 것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사범대학 모의수업 콘테스트에 이제 3학년 때 출전하기도 하고요. 또 카페 운영을 따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자료를 축적해서 이를 바탕으로 말에는 책자를 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동아리 유지에 이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세부 추진 내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 특강을 총 2회 진행했었는데요. 임용시험 합격 수기 특강을 했습니다. 네, 졸업해서 현장에서 이제 교사로 활동 중이신 선배님들을 초청을 해서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 뭐 학교 생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특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수법 트레이닝, 즉 수업 시연이 이제 주된 저희 활동인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학생들은 지도안을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지정된 그 양식이 있는데 그걸 맞춰서 다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 시연을 하는데 학생들이 준비해온 저렇게 PPT나 아니면 활동지 같은 수업 자료들을 직접 가져와서 실제 임용 2차 시험인 것처럼 이제 2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한 회당 한두 명의 수업 시연이 이루어지는데 매 수업 시연마다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연이 끝나고 나서도 자신의 수업을 이제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준비했고요.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강평회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 수업 시연에 대한 자기 평가와 아니면 그 수업을 한 학생에 대한 이제 동료 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더 나은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1, 2학년 학생들이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업 시연 연습을 해봤다면 이제 매년 말에 열리는 사범대학 그 수업 시연 경연대회에 3학년이 됐을 때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고 1, 2학년 학생들은 이 대회에 직접 참관을 해서 다른 수업 시연의 이제 방식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수업 시연을 검토도 하면서 서로 이제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렇게 카페를 따로 만들어서 이 카페에 저희가 운영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축적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말에는 직접 특자를 제작을 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 시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학습지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다음 학년 학생들도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수업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과목 내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학습할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공 취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계속 꾸준히 연습해 보면서 후반기 예정되는 그 사범대 콘테스트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학교 현장 실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용시험 2차 수업시험에 대비를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합격수기 특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보고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최근에 임용시험 변화 추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서 임용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평가는 네, 새 학우의 활동평가를 가져왔는데요. 수업 시험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피드백을 받아서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 어떤 수업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수업일까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 세션입니다. 전공 취업 새로운 수업 동아리를 방식을 배우고 발표하실 예비 참여 교사로서의 학생 경험을 다섯 쌓을 수 분을 있었다 등 모시겠습니다. 학생들의 와.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행했던 수업 시연 활동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체육동아리 ATP 대표를 맡고 있는 체육부 지민재입니다. ATP 결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 소개, 두 번째, 주요 활동, 세 번째, 총평 및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 소개입니다. ATP는 체육학부의 주요 관심사인 애틀레틱, 트레이닝, 피지올로지, 이 운동, 트레이닝, 생리학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이 모인 약어이며 신체 움직임의 에너지원, ATP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생리학 과목을 주된 공부를 하면서 주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활동을 하기 전 동아리 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육학부 교과과정의 필수 교과목인 운동 생리학 교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잡고 이를 통해 향상된 해부 생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의 진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국가 자격증인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취득 및 학회 준비를 위한 스터디 계획을 세웠고 추후 자격 합격 여부에 따라 이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 학사학위 소지자만 취득할 수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및 다른 자격증들을 위해 심화 과목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을 통한 학부생의 연구 참여, 논문 작성, 학회 발표, 대학원 진학 등 여러 가지 이어지는 연구활동 기초 능력 함양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활동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상반기에는 현장 적용 운동 생리학, 운동 영양학, 운동 영양 섭취 타이밍과 근육 발달 이런 교재들을 학습하고 발표를 진행했고 그 다음으로 운동 생리학 관련 문화, 관련 논문들 그러니까 국내든 국외 논문이든 다 수집하고 분석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 실습실에 운동 생리학실에 동맥 경직 등호 측정이나 무산소성 파워, 악력 같은 측정 장비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런 구비된 장비들이 원래 대학원생들만 쓰는 건데 저희 학부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험 장비를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관련 각종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논문 작성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사진입니다. 먼저 이 스터디하고 발표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을 저희가 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실험 장비, 무선성 파워를 측정하는 것과 그리고 대사주문을 측정하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가 작성한 논문인데 이거를 작성해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과입니다. 2019년 한국운동생리학회 충계학술대회에 참석 및 발표를 했고 그리고 10명의 동아리원이 국가자격증인 생활스포츠 지도자 2급과 노인스포츠 지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활동에서는 제1회 외국인 학생 대상 전공진로 페스티벌과 INU 진로 페스티벌을 운동생리학실 주최로 행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스키 엘리트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문 체력을 측정하였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체력이 무조건 요구되는데 이런 장비들이 다 학교에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전문 체력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에는 유럽학회 ECSS에서 참가인 발표를 했고요. 2020년 유럽학회 ECSS에 논문 초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승인이 된다면 다가오는 8월에 스페인에 가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스포츠의학회 논문 초록을 제출했는데 제가 제2저자라고 갔는데 얼마 지난주에 바로 승인이 되어서 다가오는 5월 29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그대로 응용해서 라오스 해외 봉사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총평 및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 과목 스터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10안의 학습으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위한 스터디도 진행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이 동아리 지원금으로 수모품 및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해소되어서 실험 및 연구, 각종 세미나, 학회 등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미래의 진로 현장, 즉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파이낸셜 플래너 재무동아리 대표 소비자아동학과 차승현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아리 이름은 위 영어의 줄임말 BFP 또는 재무동아리라고 합니다. 저희 2019년 재동이 활동에 대해서는 3가지 콘텐츠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아리 소개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는 재무동아리입니다. 즉,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금융권의 길이라 하면 첫 번째로는 은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IBK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산 운용사로 집합투자나 신탁재산과 같은 일명 펀드 매니저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금융권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측면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학과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이제 저희의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크게 6가지 활동을 합니다. 같은 진로 선후배들과 함께 경제 토론을 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쌓고요. 또 금융권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증 AFPK와 토익과 같은 자격증 스터디를 함께 합니다. 또한 아까 언급드렸던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매년 참가합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위 6가지를 모두 실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한 찬반 토론이나 마인드맵을 통해 금융에 대한 상식 수준을 향상시켰고 토론 후에는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보완점을 얻어 향후 토론에 힘썼습니다. 2019년 토론 주제로는 집단소송 문제의 찬반 토론 또는 코스피 지수와 관련한 마인드맵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권 취업에 유리한 전문 금융 자격증 AFPK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아리원들을 4인 1팀으로 구성하여 일주일에 2회씩 만남을 가져 스터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 활용 능력은 3명이 합격을 하였고 AFPK 같은 경우는 현재 스터디를 진행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탐방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신한은행에 방문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투자와 관련된 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본사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동아리원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하여 현장의 금융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금융 미래에 대한 강의와 금융권 취업에 관련한 Q&A 시간을 가져 동아리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동아리는 2명에서 5명이 한 조가 되어 여러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2019년에 나간 공모전으로는 금감원의 대학생 금융 콘테스트,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 공모전, 소비자원에서 주최하는 제2기 소비자교육 서포터즈 활동, 그리고 NH에서 주최하는 크리에이터 공모전, 추가적으로 소비자원에서 톡톡 스마트 컨슈머를 4년 연속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금감원에서 주최하는 금융 콘테스트에서는 최우수상,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최하는 서포터즈 활동에서도 최우수상, NH농협은행에서 주최하는 크리에이터 공모전에서는 장려상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평가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금융 동아리이다 보니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한 동아리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자격증 지원에 대한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 다른 모임과 같은 활동에 있어 예산 부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2020년 자격증 수요조사를 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인원이 활동하는 스터디 활동에는 현재까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동아리원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여 토론과 친목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더 힘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동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FA FRM 취득 및 금융기관 준비반의 활동 성과 발표를 맡은 김재순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목차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진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CFA나 FRM 등의 국제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하는 데 제 1차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기타 금융권 관련 대외 활동을 체험하거나 혹은 도전해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들을 수료하며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 고용시장에 대한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제 2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2가지의 목표를 근거하여서 세부 추진 내용을 2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는 격주에 한 번 정도로 모임을 가졌고, 대체로 만남은 학교에서 가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각자 준비해온 자격증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고, 약 3시간 정도 풀이하는 시간을 갖고 1시간 정도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자 개인만의 합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주간 목표 설정을 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였고, 실시간 환율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후에 여담을 나누면서 서로 어려웠던 부분이나 혹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가르쳐주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한 자들한테는 일종의 벌금형을 좀 과하해가지고 각자의 그 경각심을 자극시키는 일종의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하였습니다. 2번째는 자격증 취득 외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각종 금융 관련 대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제57회 매경 테스트에 참여하였고, 제13회 한국경제 퀴즈 배틀에 대해 응시하면서 경제 이해도와 시사 내용의 인식 여부를 점검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FN 가이드 기업 개요 작성이라고 일부는 그 기업의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네이버 서비스에 기업 개요를 작성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진행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CFA 금융권 직무 간담회도 참석하면서 현직자들의 그런 조언이나 혹은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성과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57회 매경 테스트에 응시를 하여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 뉴스 기사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고요. 수상자는 안용현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개최하였던 한국은행에서 주최하였던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지역 예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제13회 경제 퀴즈 배틀에서도 결선을 진출하였고, 또 한 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등 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대외활동이나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지금 전 동아리 대표였던 안용현 학생이 지금은 19년도 하반기 공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체투자 직무 업무에 합격을 해서 지금 기금관리직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성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격증 공부를 꾸준히 하고, 또한 CFA 직무 간담회나 각종 채용 설명회 혹은 교육 등을 수료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부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중도 이탈자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참 시 벌금이나 미통보 불참 시 영구제명이라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번 스터디 운영에서는 단 한 명의 중도 이탈자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각자 면접이나 NCS, 자기소개서 등 자신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얘기를 하면서 취업에 대한 현실 감각을 고취시키고, 또한 취업 준비에 있어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결국 이제
목표나 개인 목표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금융과 그냥 취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지금은 나 증권사 IB, 지금은 나 은행 PB, 리스크 관리팀 이렇게 막연한 설정에서 구체적인 진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공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의 비중이 좀 작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외 활동 진행을 통한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원 변동에 대비한 유연한 활동 스케줄 확보가 부족해서 갑자기 스터디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여서 동아리 활동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개선 방향성이나 제안 사항인데 첫 번째로는 저희 국제자격증 준비 동아리인데 그 국제자격증 도전 범위가 CFA나 FRM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AIA 등 응시 자격증 다양성을 늘려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동 중에 지원서 작성이나 실제 입사 지원을 통해서 취업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FA나 FRM 등 장기간 준비해야 되는 국제 자격증 특성상 저학년의 비중을 좀 늘려서 긴 타임라인의 동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공 취업 동아리 D 아카데미커 대표 도고동문학과 송시현입니다. 지금부터 성과 보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저희 동아리를 소개한 다음 동아리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동아리의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 아카데미커를 소개하겠습니다. D 아카데미커라는 뜻은 독일어인데요. 한국말로 학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동문학 연구와 독일어 심화학습을 이어가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 능력 향상에서는 외국어, 독일어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또 전공 심화 학습에서는 졸업 논문을 작성하고 전공 관련 공모전을 참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도고동문학 관련 공모전이나 대회를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한독 주니어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도고동문학회에서 주최한 2019년 블릭 전국 대학생 소논문 공모전에 참여를 했고요. 아니면 주한 독일 문화원에서 이제 열고 있는 다양한 강좌 이런 것들을 강좌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이제 도고동문학 관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고동문학 전공 스터디를 했는데요. 저희의 가장 동아리 초기 목표는 이제 테스트다프라고 독일어 공인 인증 시험인데 조금 이제 아츠바이나 아인스 같이 좀 기초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조금 이제 독일 대학 입학에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독일어 인증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각자 졸업 논문을 어떤 방향으로 써 나가야 할지 교수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의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이제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이제 이 조원들 중에 특히 이제 돋보여 있는 학생이 이제 이윤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윤지 학생은 특히 한국 도고동문학회 주최 2019년 대학생 소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파노티코적 공간과 대항적 공간으로서의 운하, 케르스틴 헨젤의 운하에서의 춤을
통해 본 독일 통일 전후 동독인의 삶이란 주제로 이제 소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길고 어렵죠. 근데 많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가장 최고 수상을 해서 이제 도고동문학과의 명예를 높였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베를린에서 한독 주니어 포럼이라는 이제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이제 이 포럼이 베를린 장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건데 여기에 한국 대표가 24명인가 그 정도로 20명 전후로 해서 한국 대표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거기에 한 명으로 뽑혀서 이제 베를린에 가서 포럼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문학 낭독 경연 대회라는 이제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윤철, 저희 조원 중 한 명 김윤철 학생인데요. 이 김윤철 학생은 전국 취업 동아리 이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제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장학 재단에 도전하여서 2019년 김희경 유럽장신 문화 장학금 학부생 어학연수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고요. 1년 동안의 독일 체류비와 교육비를 받아서 이제 독일 대학에서 어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도 사실 인문 대학에서 이제 굉장히 경쟁률이 세고 인기가 있는 장학금인데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과 같이 우리 조원들끼리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멤버들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연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일 고등교육진흥원 대하아대라는 곳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 정보 장학금인데요. 여기서도 최연아 학생도 저희 독일어 스터디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독일어 자격증도 따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준비하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인턴십에 선발이 되어서 현재 미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지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학교 현재 도고동문학과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한 상태이고요. 이제 성화연 학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금융권에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